오히려 윤석열 부부보다 지금 더 흥분해서 그런 걸 이제 광분이라 그러거든요. 욕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과연 그 윤김 부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있긴 정치를 하는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 정치가 그보다는 조금 앞서 있죠. 상식적으로 6천만 원을 넘는 거를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잃어버립니까? 나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집에 있다 그럼 나는 잠을 못 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논란의 본질은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면서 딴맘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로부터 예.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대행직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대권의 마음을 먹고 뭔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공직 수행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라는 부분은 출마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네. 바지가락이를 붙잡을 겁니다. 그 샤넬 백보다 자켓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다고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1일 노동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돈벌이 하나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서 마피아 42라는 게임 그 회사에서 봄맞이 사생대회를 합니다. 마피아 42 관련된 뭐 그림, 스킨 이런 것들이 이제 잘 그리시면 돈을 드린다는 건데 요건 제가 이제 전에 받은 사람들 쭉 한번 보니까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실력 없는 분들도 참가를 해서 돈 받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한 명한테 1,000만 원 몰아주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좀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몇십만 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참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다. 어떤 사람은 대충 그냥 저 종이에 쓱쓱쓱 장난치듯 그렸는데도 돈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돈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 마피아 42 봄맞이 사생대회 꼭 한번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링크가 요 고정 댓글에도 올라와 있고 하니까 그거 누르고 들어가셔서 뭐 한 30초 그냥 잠깐 그리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돈 되는 거 많이 앞으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잠깐 저 멘트 안 하실 때 그림 쓱쓱 그려갖고 하세요. 보니까 어지간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의 품격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림 잘 그리시죠? 못해요. 어떻게 못하는 것도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우아하게, 우아하게 그림 못해요. 그래도 될 겁니다. 어지간하면.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님 장현주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르만 구독자가 3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독 그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 8, 9천 명 정도 아마 남은 것 같은데 예. 사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만 좀 마음 먹어도 금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쉽게 주는 분들은 또 아닙니다. 매일 와서 보시는데 구독은 안 합니다. 참 고집들이 있으세요. 네. 자,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윤석열 부부 사저 압수수색입니다. 어제 했죠? 사저만 한 게 아니에요. 아크로비스타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김건희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네. 수행비서 자택까지 해서 한 6시간 40분에 걸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어디 건졌어요? 자, 일단 영장에 네. 건졌냐고요? 건진 게 있나요 혹시? 건진 관련해서 건진 게 있냐고요? 그거 설명 이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영장에 적시가 된 혐의는 청탁금지법이고요. 네.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게 전 맞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청탁금지법이고 김건희 씨는 참고인으로 일단 이름이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건진이 여러 가지 청탁받고 하는 과정에서 뭐 통일교 통해가지고 뭐 통일교 말고 뭐 다른 공천 청탁도 받고 모두 받고 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한테 목걸이랑 명품백이랑 술이랑 이런 거 건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물증을 확보해야 되니까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자택에 있는 거 아니야?를 의심해서 들어간 거죠. 네. 자, 근데 일단 목걸이랑 그 샤넬백이랑 인삼주는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인삼준 드셨겠지. 그럴 가능성이 매우 아직까지 높겠죠. 남아있어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못 찾았는데 네. 대신 검찰이 뭘 확보했냐면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와 네. 메모장. 그러니까 아. 그 물건은 당장 못 찾았지만 뭐 언제 뭘 받았다, 누가 뭐라고 하면서 줬다라는 걸 기록을 해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들고 갑니다 이런 뭐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했고 만약 이 과정에서 진짜 뭔가 받았다라는 게 드러난다면 김건희가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네, 그 메모장에 뭐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이런 물건들을 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네, 그렇죠. 피의자로도 전환될 수 있다. 네. 이게 청탁 금지법상 뭘 이렇게 받은 거 이거랑 뇌물로 받은 거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겁니까, 변호사님? 많이 나죠. 그러니까 뇌물죄가 좀 더 요건이 엄격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뇌물죄는 이제 뭐 직무와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물론 혐의가 청탁금지법인데 이게 건진법사가 피의자니까 네.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이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청탁금지법상에 금하고 있는 금품을 받아서 전달했다라는 혐의인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니까 그 어떤 직무와의 대가 관계성을 아직은 좀 영장을 받을 만큼 소명이 못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 일단 청탁금지법, 그 이른바 김영란법인데 네. 김영란법에는 대가성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면 무조건 그냥 받으면 공직사 선물 100만 받지 원 마. 넘어가면, 예. 100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걸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무슨 목걸이가 6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6천만 원을 넘는 거를 전달해 주라 그랬는데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나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집에 있다 그럼 나는 잠을 못 자. 난 집에도 못 나와. 집에서만 있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잃어버렸다는 게 예? 가지고 흥분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아니, 때문에 회를 거듭할수록 자꾸 구수해지시는 것 같아서. 이상하네. 제가 90년생인데 왜 이렇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90년생일 리가 없지.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건진이 지금 뭐 목걸이 뭐 이런 거 잃어버렸다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는 차원이었고 네. 일단 지금 적시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이제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이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지금 물론 김건희 씨가 지금 참고인이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은 네, 참고인이기 네.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목걸이, 샤넬백, 뭐 인삼주 이런 게 압수수색 전에 만약에 압수수색 하기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 우리도 보도에 전혀 안 나오다가 이제 압수수색 급하게 들어가서 찾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이미 보도 다 나왔잖아요. 이걸 찾는다고 검찰이. 그렇죠.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안 들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좀 꺼림칙하다면 그럼 어떻게든 숨기거나 뭐 어디 빼돌렸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충분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좀 당연히 그런 일반인 좀 생각에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주당의 이제 시각에서는 네. 물론 지금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강제 수사하는 거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건 다행인데 네. 이거 혹시 사건만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해서 또 면죄부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고 좀 더 치는 거. 지켜봐야 되는 건 확실한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콕바노 콘텐츠 사무실도 보고 거의 금고도 열어봤다 그러고 뭐 직원들 집까지 압수수색 한 거는 혹시 이제 은닉했을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야 될 것 아니 뭐 같습니다. 제가 뭐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 현재 이 의심받는 사람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검찰 생활 한 30년 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뒤질지 뭘 찾을지를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네. 약간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설마 집까지 오겠어? 아. 그러니까 이제 전현직 대통령의 보통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그러니까 집까지 들어가는 거는 전두환 때 하고 처음이에요. 맞아요. 두 번째예요. 예, 역사상. 그러니까 여러 대통령들이 정말 지금 형사 재판도 갖고 들어가 계신 분도 있고 들어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 다 포함해서 사저가 털린 거는 전두환 다음 처음입니다. 설마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생각을 했을 있다? 수도 있지만 아.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뭔가 숨기려면 숨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도 물론 맞는 거죠. 네. 참, 전 뭐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여튼
여기에 대해서 또 김건희 씨 측은 뭐 마녀 사냥이네 이러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네. 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이 조악하기 그지 없음에도 압수한 물건들은 거의 백화점 수준으로 포괄적이었다. 이거는 검찰의 줄서기 또는 전직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 아니냐, 현대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네. 그 압수수색 현장에 김계리 변호사가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막 그 과정에서 막 지켜보면서 욕을 또 엄청 했대요. 근데 우리 김계리 변호사 욕 찰지게 하는 거 그 다른 분과의 통화에서 한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도 개쫄았어. 아우 난. 네. 또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김계리다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 압수수색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방금 내가 욕한 거 못 들었냐면서 약간 이게 내 입장이다 이랬대요. 그래. 요 김계리 씨랑은 우리 정호김 위원님과는 안 맞죠, 결이 좀. 전혀 안 맞죠. 네. 그럴 것 같아. 맞을 수가 없죠. 맞을 수가 없죠. 네. 예. 이저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에 좀 혹시 뭐 좀 과했다 아니면 좀 너무 간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검찰이 완전 좀 제가 돌아선 거냐? 듣기로는 네. 이걸 주도한 검찰이 음. 친윤 검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예. 이걸 주도한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친윤?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 남부지검 이 수사팀이 권력이 이미 네. 끝났기 때문에 네. 하이에나처럼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이미 쇼하는 목걸이 건지?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네. 직원 집을 압수했다 그러는데 친정 모친도 있고 또 사실 이제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은행에 금고가 있거든요. 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는 거기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찾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요식행위를 했던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는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되었다. 누가 고난이에요? 두 부부가 고난일 부부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다가 지금 이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이미 뇌물 수수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 얘기도 나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요식행위가 됐더라도 여기서 끝낼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그 김건희 씨 측에서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성토를 하면서 김계리라는 사람이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는 그나마 지금 이들을 방어해주는 변호사군이 그런 정도만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김계리라는 변호사는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리고 본인이 얼마만큼 민망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늠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흥분된 오히려 윤석열 부부보다 지금 더 흥분해서 그런 걸 이제 광분이라 그러거든요. 욕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게 과연 그 윤김 부부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는 되게 하고 싶어하는 느낌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있긴 정치를 하는데.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기에는 한국 정치가 그보다는 조금 앞서 있죠. 아무리 정치가 우아한 후져졌어도 표현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일부 극우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김계리가 거의 영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극우 커뮤니티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치권의 주도 세력이냐 아닌데 그건 아닌데. 목소리가 크고 너무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도한다라고 말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부각시키기가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극우 하면서 극자를 붙이는 거겠죠. 네. 자, 댓글에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 쇼미더머니 나가야 된다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검찰 수사 말고 이제 특검으로 지금 민주당은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뭐 내란 특검법 이제 통과가 됐는데 훨씬 더 세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거보다? 네, 네. 지금 벌써 뭐 상설 특검 포함하면 김건희 특검이 6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냐면 그때 이제 특검 추천권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 제3자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하자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서도 기존의 대법원장 대신에 교섭단체랑 비교섭단체가 하는 걸로 강화를 했고 또 파견검사 공무원 인력도 더 늘리고 수사기관도 더 넓게 했어요. 무엇보다 이 의혹의 대상도 늘렸죠. 개수도. 건진법사 관련 의혹까지 포함을 해서 총 뭐 건진, 명태균, 공천 개입, 도이치, 양평 등등 16개 의혹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렸고 네. 이렇게 차기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서 통과시켜 봐야 또 거부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예. 아예 그냥 차기 정부로 그 대선 끝나면 특검법까지 바로 출범시키겠다. 그 전에 특검법 막 이렇게 통과시킬 때도 그나마 이거 받는 게 나을 거란 얘기를 민주당이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게 바로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을 만든 거죠.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뭐 김건희 씨 측에서 무슨 뭐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지만 예.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거울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도 안 했어요. 검찰 네. 수사 아직 시작도 안 된 단계이고요. 예. 일단 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 같고 지금 수사는 진행되지만 뇌물죄로 수사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네. 사실 그러면 그냥 국민들은 다 똑같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검찰에게 그냥 똑같이만 수사해라. 누구와? 이재명 후보랑. 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들이댔던 그 검찰의 잣대로 똑같은 기준으로만 수사를 하면 네. 그게 바로 공정한 수사 아니겠어요? 그럼 더 이상 검찰이 뭐 정치 검찰이라 이런 얘기 안 들을 테니까 네. 지금 뭐 남부지검 검사장이 신흥석 검사장인데 예. 그분도 이제 특수통이고 뭐 윤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수사에 대해서 뭔가 면피성 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은 크게 논란 삼을 테니까 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네, 수사를 네.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또 특검법도 빨리 통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 정부 출범하고 한 몇 달은 계속 이 특검이 또 주도를 하겠네요, 전국을. 계속 뭐 이거 말고도 특검이 많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특검이.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몇 달 내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는 일각의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은 누가 정권을 잡든 굉장히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안보도 그렇고요. 뭐 미국과의 관세 문제도 그렇고. 이럴 때 소위 이제 과거 정권에서 우파든 좌파든 뭐 역사 바로잡기도 그랬고 적폐 청산도 그랬고 그러기에는 좋은 먹잇감을 오히려 이 두 부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제공하고 있고 제공했고 네. 이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 우파 정당에서도 선을 긋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 뒷설거지를 해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에 자기가 순종하거나 비굴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고 이걸 뭐 그래 뭐 정권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외교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으니 이건 좀 뒤로 미룹시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이 그러니까 그게 특검들. 어려울수록 네. 이걸 들이대면 뭔가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잖아요.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게 몇 달 내로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이걸로 많이 활용을 할 네. 것 같다. 그리고 우파들의 인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결국은 그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당수의 그 보수 그리고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만든 정부이고 그 보수 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족적을 남겼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울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재판이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네. 이제는 지하로 못 다닐 것 같다고요? 네, 그럴 네. 것 같습니다. 이 법원 청사 관리를 서울 고등법원이 하는데요. 네. 수석 부장급 회의를 열고 이 지하로 계속 오게 할 건지 말 건지를 논의를 했대요. 안 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그게 합니다. 이제 재판장인 직영 판사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사 관리는 예. 고법에서 하니까 그래요? 고법단에서 회의를 열고 이제 그냥 들어오게 하자. 특혜 논란도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지하로 들어오게 했던 명분은 그거였잖아요. 보안.
무슨 사고 날 수 있다. 그쵸. 근데 생각보다 거기 모이는 유튜버들도 많지 않고 하니까 뭐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면 아, 그래요? 굳이 특혜 논란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번 3차 공판 아마 12일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외부 통로를 이용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지하로 이게 오게 한 것도 그럼 이 사람 이게 고법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내준 거죠. 뭐 결정을 여기서 뭐 주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을 사용한다. 왜냐하면 뭐 여러 돌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뭐 허가 요청이 있었고 그걸 승인해줬던 건데 네. 사실 애초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특혜죠. 예, 특혜고 매우 예. 예외적인 것이었고 그럼 예. 일반인들은 나도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허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준에서 살펴보면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본다면 이게 좀 너무 예외적이고 특혜였다라는 시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제대로 바로 잡힌 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네. 어떻게 그냥 지상으로 오가면서 기자들한테 사진 찍히는 게 맞는 거겠죠? 우리 정우김 의원님이 보셔도. 그만큼 정치가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사실은 이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어찌됐든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하고 촬영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그들의 어떤 룰에 근거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하 통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그 촬영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또 룰에 의한 것 아니겠어요? 네. 이만큼 이제 정치적 상황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급변하고 있다라는 걸 본인이 이제 체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룰이 그 사람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는 사람에 좋지는 않을 따라서 것 같- 네. 바뀐다는 게 아니라 예.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형사 사건 갖고 재판을 하더라도 변호사 얘기 들으면 변호사 말이 맞는 것 같고 검사 얘기 들으면 검사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 판사의 해석 영역도 굉장히 넓잖아요. 무죄였던 사람이 유죄가 되고 유죄였던 사람이 무죄가 되고 이건 네. 이제 규칙과 관련한 것인데 그만큼 그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꼭 여론에 의해서 완전히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촬영도 불허하고 지하 통로 사용하시오 그러면은 특혜 준다라고 비판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주도하는 쪽에서도. 아, 이건 전에도 근데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불편했겠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저도 우리 의원님 말씀 드리면서 그렇지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에 꼭 그렇게 수긍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제일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한덕수 네. 권한대행인데 오늘 사퇴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오늘이에요? 것 같습니다. 네. 아, 하태하태 한덕수.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안보관계 장관 회의 주재했거든요. 네. 이제 중요한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전에 해야 돼요. 네. 오늘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근데 요거- 오늘 네. 안보장관 회의에서 북러 밀착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치의 빈틈도 없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사퇴함으로 인해서 이제 권한대행 자리가 비어서 한치의 빈틈이 생겨버리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또 그 빈틈 잘 채워야 되겠죠. 예, 뭐.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권한 네. 대행의 대행이 잘 채우겠죠? 네. 아무튼 오늘- 내일 선언할 네. 걸로 지금 뭐 찌라시들도 막 계속 돌고 있고 뭐 어디서 한다, 네. 국회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아니, 본인 입으로는 아직 한 마디도 안 한 거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네.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고 그 이제 네. 막 빅텐트설 나오면서 뭐 약간 이제 정치권 원로들이 뭐 지지를 한다, 뭐 이낙연 전 총리도 뭐 같이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 또 오늘 또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 네. 그 한덕수 대행이 이낙연 전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 빅텐트 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전화해서 밥 한번 밥 한번 먹자고 전화를 했고 이제 이낙연 총리가 이제 뭐 일정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성사는 안 됐지만 네. 이런 행보를 보면
그냥 뭐 나오는 거죠. 사무실 계약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했죠. 맨하탄 20일. 맨하탄 이제 20일. 오세훈에서 나경원에서 한덕수로 주인이 바뀐. 네, 그 기운이 캠프도 좋은 거 있고. 맞아요? 그게? 거기요? 네, 기운이 그 건물에 아주 맛있는 복집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은 꼭 그런 것도 따지나 봐요. 이 건물, 이 그런다 사무실에서 누가 네. 됐다. 네. 아이, 아니 근데 거기가 오세훈 시장이 쓰다가 이제 드랍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뭐 전 후보가 쓰다가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물려받는 거라던데. 예. 드랍 명단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전에는 계속 드랍하고 떨어지고 이랬던 자리인데 네. 뭐 이제 알아서 그러면은 하시겠죠. 또 뭐. 이제 알아서. 그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3세판이고 그다음에 모든 그 여기 3세판이 나와요? 액땜은 다 둘이 가져갔기 때문에 아. 뭐 그렇게 해석들 하는 사람도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예, 뇌피셜로. 예. 아니면 그런 거 자체를 안 믿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러고 많이 믿는 분이 또 가까이 계시니까. 네. 예. 아니 그 단일화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등록 전에 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보 이제 등록 전에 10 11일. 1일이 네. 최종 이제 마지노선, 마지노선. 기호 2번을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하는 거는 6일까지는 좀 해줬으면 6일? 좋겠다. 6일은 무슨 아, 의미예요? 빠르다. 왜냐하면 네. 6일까지 해야 이 7일에 이제 공보물이랑 막 이런 거 다 아. 나가고 이제 선거운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마무리가 되거든요. 닷새 남은 건데. 네, 그래서 6일까지는 좀 단일화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네 당 경선 토론도 그 경선도 아직 안 끝났는데 오늘 내일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네네네. 3일에 이제 최종 후보 고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당심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아 단일화 뭐 하겠죠. 근데 일단 나올 거는 당연히 보시고 그죠? 두 분 다 나오는 그렇죠. 걸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면 단일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분위기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덕수 권한대행 네. 그리고 과거의 관료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의 인생의 그 발자취를 보면은 확실하지 않은 일에 베팅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되는 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 네. 그런데 요번에 본인이 나선다 그래가지고선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류 세력의 분위기로 보면은 후보까지는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 과연 그러면은 본인이 뛰어들므로써 이 전체의 대선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의 그 내공이 있는가를 최근까지의 그런 어떤 여론 조사를 보면은 그거를 확신할 수 있는 여론 조사가 나온 거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그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국힘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친윤으로서 그동안 이렇게 뭉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 지시하고 뭘 훈수둔다 해서 따라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기들끼리 자기네만의 이해관계가 새로 구축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이 과거의 친윤 세력이었던 것이고 이거는 또 제 해석인데요. 이거는 그 이준석 대표 시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 당시에 국힘의 대선 후보를 누구로 하느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그 다크 호스를 강력하게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준석에 대한 견제가 있었어요. 아주 표정으로 네. 아주 꼴 다음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거부감들이 있었던 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이 아니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여지를 늘려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요새 이제 뭐 빅텐트 얘기하잖아요. 네. 누구도 끌어오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하는 거 보면은 반 이재명 빅텐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반 한동훈 빅텐트로도 보인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고 뭐 정치판에 한도의 그 저기 소위
아우 표현이 왜 이렇게 속된 표현이 자꾸 나오려고. 뭔데요? 뭐 불러먹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한도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판이 어떻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굳이 그 한덕수라는 카드가 필요한 이유가 결국 뭐 한동훈 후보도 그걸 지적하대요. 결국은 당내의 주도권을 지금 그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봐요. 네네네. 하여튼 그 당내에서 뭔가 헤게모니를 쥘만하지 않은 사람들로 어떻게든 이번 대선 후보를 좀 내고 싶은 게 국민의힘의 속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자기네 헤제모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네 헤제모니. 네, 그러니까 뭐 네. 대통령 되고 안 되고 어차피 약간 반쯤 포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막 뭘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뭘 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좀 대선 후보로 밀고 싶은 마음이 좀 국민의힘이 있는 게 아닌가. 세대 교체에 대한 우려 뭐 이것까지 등등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셔야 그러면은 됩니다. 한동훈 후보가 네. 제가 나가면 이깁니다 할 때 그 신뢰를 줄 만큼의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아직 부족하다라는 판단들을 또 하는 데다가 음. 또 많은 지금 이 탄핵과 계엄에 지친 이 보수 지지자들은 차라리 정치인 말고 한덕수가 스펙은 좋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하바드, 사람들도 하바드. 적지 않아요. 예. 근데 하버드 서울대 그거 아니더라고요. 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K 엘리트가 잘못됐다가 오늘 아침에 모 교수도 얘기해두고만 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서 네. 아 이거 뭐 한동훈 후보랑 이런 얘기 조금만 이따 할 건데 그 저는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미 협상의 속도를 내는 걸 보고 아니 지금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 차기 정부가 해도 되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 뭐 유예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시간 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한미 협상의 성과를 뭔가 대선 출마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제 그 베센트 장관의 백악관 브리핑이 굉장히 큰 충격.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이 뭐라고 장면 했습니까? 잠깐 직접 들어볼게요. 네. I think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아 이분이 이게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정치적 상황 100일 취임 등등이란 기자회견에서 약간 있던데.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 전에 관세 협상을 매듭짓기를 원했고 네. 관세 협상을 선거 운동이랑 연관 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관세 협상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선거에서 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다는 게 베센트 장관의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아니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니 최상목 부총리는 아니다. 네. 그냥 미국에서 국내용으로 한 거지 저런 네. 내용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베센트가 한국이랑 일본 선거 일정 이렇게 쭉 언급하면서 얘기했어요. 한국 대선 있고 일본은 7월에 참여연 선거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네. 그걸 우리 국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협상단이 가가지고 선거를 레버리지로 해가지고 그 뭔가 좋은 성과를 노리고선 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 관세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 근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네. 베센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재무장관은 어떤 사람이냐? 관세주의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서 일론 머스크하고도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요. 네. 머스크 다시 자기 회사로 가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장관이라고 한 사람들이 다 트럼프 앞에서 진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금 맹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서 관세와 관련해서 한국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눌러놓겠다라는 전술이 작용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물론 지금 그 정부 요인이 가가지고선 한덕수 뭐 대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그렇다 그래갖고 거기다 대고 베센트한테 가갖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에 해야 되거든요. 머리가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요 문제는
대선하고 연결짓기보다는 나중에라도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이 좀 필요하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걸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 우리 그런 차원에서 나라 우리가- 안에서 막 분열 일어나고 그렇죠. 이런 걸 미국이 원할 수도 있다. 미국이란 나라가 말이 동맹이지 지금 하는 게 어디 동맹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물론 이렇게 문제 제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25%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권이 됐든 아니면 차기 정부로 넘어갔든 간에 가장 관세에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움직일 필요는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베센트 장관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잘 해석해 해보면 뭐 우리 정부가 뭐 직접 대놓고 아이고 형님들 선거 전까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베센트 장관이 하는 얘기를 보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뭔가 틀을 마련해두기 원하는 것으로 보였고 이들이 이걸 바탕으로 선거 운동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된 걸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과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뭔가 한국 정부에 협상하러 온 사람들의 이렇게 태도나 이야기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선거 운동 전까지 이런 얘기를 예. 했을 리가 없죠. 예.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여러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선거 일정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라는 의사가 있어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뭐 관세 협정의 막전 막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뭐 더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익에 연결해서 잘 해결돼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게 미국 얘기하고 우리 정부의 이야기가 180도로 다른 건 분명하잖아요. 네. 한국 정부에서는 그때 2+2 회의하고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뭐 7월 달로 넘어갈 거다. 네. 뭐 네, 네, 급할 네. 거 없다. 지금 이렇게 정해진 거 얘기를 없다.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적어도 의도가 있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협상에서의 뭔가 태도나 측면에서 잘못됐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 제기가 필요하죠.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제 중국이 남아 있는데 중국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1기 때 중국을 건드려 놓은 측면이 있어서 중국이 지금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세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베센트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국내의 기자들을 앞에 놓고 아주 한국을 진짜 뭘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베센트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 해가지고선 관세 협상을 빨리 했는데 25%가 아니라 훨씬 줄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 결과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베센트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베센트가 말이 맞다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미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수에 우리가 말리는 수도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젠다로 해 갖고 계속 이슈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세 협상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좀 따져가면서 하자는 거고 지금 이렇게 된 마당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정부는 미국이 관세 깎아줄게 해도 지금 사인을 못하게 생겼어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빨리 해가지고선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한덕수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빨리 깎아줄게 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의 베센트는 빨리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 빨리라는 말을 왜 하느냐? 자기네가- 사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거든요. 예. 네. 트럼프 지지도가 급전직하예요. 예. 그런데다가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자들이 지금 그걸 이걸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협상을 마무리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이거는 그 이슈가 안 돼. 그리고 정말로 한 10%로 깎아줄게 해도 지금 과연 관료 출신들이 요 간이 작은데 지금 했다가 나중에 한덕수 도와주려고 그런다는 소리 듣고 또 무슨 수사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이 네. 모든 이 의심이나 이런 논란의 본질은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면서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로부터 예.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네, 민주당에서도 네, 뭐 네.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니 대행직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대권의 마음을 먹고 뭔가 본인이 해야 되는 그 공직 수행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지렛대로 삼으려 했다라는 부분은 출마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네. 바지가락이를 붙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 얘기만 했었으면 내가 100% 공감했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는 마무리 한 달여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미국과의 협상에 하여튼 국익에 최선된 방향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선거 관리 중립적으로 잘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동을 만약에 보였으면 이런 의심이 훨씬 덜했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뭐 그림은 나오는 그림이니까 네. 출마하는 그림이니까 더 의심이 좀 강해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의심들도 민주당에서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거 총리의 직함을 갖고 받은 그 뭐 활동비, 특수활동비 이런 거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에 그거 돈 쓴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캠프 사무실 계약하고 할 때 그 시점까지만 해도 그 비서실장이 막 사표 쓰기 전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동원해가지고 나랏돈 동원해서 사전 선거운동 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의심을 하나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뭐 상황실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상황실이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뭐 한덕수가 뭐 빅텐트의 중심에 있다. 이낙연도 한덕수를 지지한다. 뭐 정세균도 한덕수를 지지한다. 이런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 이런 취지의 뭐 썰에 기반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 상황실에서 소위 말하는 공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네.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그런 공작에 이제 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들이 야, 한덕수 이번에 나오는데 한덕수 이번에 이낙연이랑 뭐 합친데 등등의 썰들 뭐 찌라시 비슷한 것들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다. 예. 그래서 여론 조성 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압수수색하고 오늘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는 한덕수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근데 이거 관련된 하더라고요. 매우 유력한 정황 같은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제보 내지 파악이 좀 된 모양이죠. 뭐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보가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뭐 정보를 이렇게 그렇죠. 그 누설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의심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세게 지금 얘기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의원님 조금만 가까이 아, 와주세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부적절했던 것이 지금 지난 얘기지만은 법제처장과 그 두 사람의 예. 헌법재판관 후보를 네네네.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할 때 왜 저런 무리수를 쓰지?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권한대행 하다가 대선 후보로 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은 결국 보수 정당으로서 결국은 계속 뿌리를 내리다가 언제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탁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던데 이기고 지고 간에 어떤 선택이 됐든 당당한 그리고 정당성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두 명의 최종 국민의힘 네. 후보들의 토론이 있었는데 약간 좀 재미가 많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재미없죠. 많이. 홍카콜라가 없어서가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마 전에 그 홍카콜라와 한동훈 간의 그 맞짱 토론 이거에서 너무 좀 데미지가 컸다고 생각했는지 둘이 서로 막 직접 맞붙을 만한 시간을 최소화한 것 같아요. 몸을 보니까. 좀 사리고. 그러니까 MC가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냥 각 후보들에게 물어보는 시간 아니면 무슨 어떤 장치 같은 거 마련해서 그냥 약간 좀 재미로 요렇게 가려는 것만 하지 둘이 직접 막 맞붙어서 열이 막 오르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래 김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 내용들은 뭐 좀 나왔습니까? 뭐 정책 토론에서? 얘기도 조금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우리 다 일면 기사 제목 보면 알잖아요. 역시 관심은 한덕수와의 단일화만 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나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네. 한 대행과의 단일화 전당대회 직후여야 한다. 한동훈 후보께서는 O도 아니고 X도 아니다.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그 외에도 다른 후보도 반 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누구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큰 재미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 할 거야, 뭐 언제 할 거야, 이거 가지고 이제 뭐 OX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일단 해야지, 빅텐트 쳐야지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 한동훈 후보는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OX면 둘 중에 하나 들어줘야지. 이거 있잖아, 세모를 해가지고 네. 아무튼 조금 말을 아꼈는데 뭐 네,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그랬습니다. 이게 당에서는 이미 저 단일화 좀 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까지 당심을 묻는 여론조사까지 돌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 안심번호까지 다 받아놨다라는 거고. 근데 어제 두 후보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지도부가 막 정대철 고문한테 전화해가지고 단일화에 좀 노력해달라 이렇게 전화한 거는 이거 다 부적절하다. 아니 사실 경선 한창 뛰고 있는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는 일이에요. 심판이 이제 저 바깥에 있는 쟤 좀 시상대로 불러와봐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 네, 제가 볼 때도 말 안 되는 일이다. 유일하게 이제 의견 합치를 이룬 부분이었습니다. 네. 네. 여튼 후보들과 상관없이 단일화는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한동훈 후보의 이미지 정치 갖고 우리 또 정우김 전 의원께서 굉장한 비판들을 많이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비판한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걸 네. 비판이라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이건 좀 보기가 그래요. 그러면은 뭐 아주 사정없이 공격을 하더라고. 근데 뭐 그 공격을 한다 그래갖고 네. 그 뭐 내가 뭐 그게 뭐 예민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고 나는 정말 보수 후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정이 있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한 건데 내가 잘못 봤나? 아. 그 라방 그 또 라방 얘기해야 돼? 어떤 하나 거였어요? 볼까요? 그게 제일 좀 아니, 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새우깡. 새우깡. 그치? 새우- 예. 새우깡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새우깡을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서 한 것도 있었죠. 네. 차에서 나 새우깡 분명히 먹으면 씹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우깡 먹으면서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근데 그게 안전벨트. 난 기타를 맨 줄 알았는데. 기타 맨 것도 있어요. 그렇죠. 기타 맨 거 저희 기타 하나 치는 것도- 준비했는데. 기타 앞에 또 새우깡 봉투인지 뭐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아니 뭘 네. 봐요 또? 네, 저 장면인데. 나중에 제가 경선에 이르면 제로콜라 마시면서 이거 아시죠?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제가 에릭 클랩턴 되게 좋아했어요. 에릭 클랩턴의 네. 기타를 치면서 에릭 클랩턴 노래를 기타로 치면서 예, 치는 것까지 예. 잘 쳐요? 뭐 이제 보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선거 운동의 일환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내가 너무 이렇게 딱딱해 보이지 않고 고정된 그 생각으로 자기 검열 한창 하십니다 지금. 자기 아니 검열을 막 하죠. 고정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정치를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금 어떤 그런 왜 옛날에 빌 클린턴도 젊었을 때 색소폰을 나와서 불어갖고 예. 환호를 받고 그랬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거의 이기는 과정에서 그런 캐주얼한 일면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이렇게 관심을 환기시키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어쨌든 탄핵된 대통령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아무 소리들도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젊은 후보로서 뭔가 더 이렇게 신박하게 그러면서 호소력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를 아마 제가 바랬던 마음에 그 새우깡과 기타가 계속 지금도 이렇게 화면에 머리에 맴돌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씹는 소리가 나는 왜 들렸지? 뒤에 아니 거슬려요? 그냥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래서 그거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파장이 컸나? 아니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나는 구도상 네.
찬탄과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세게 비판한 사람이 네. 이게 국민의힘 후보 다운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여기 예, 와서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지금 이제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거의 이제 정권 다시 이제 내줄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매우 절박한 상황일 거 아닙니까? 거기... 그러니까 바로 그 절박. 그렇죠. 그게 좀 덜 보인다 이런 그런데 느낌이신 그게 거죠? 딱 그 새우깡이 그리고 유난히 씹으면 아삭거리냐. 왜 이렇게 새우깡을 시켰어? 새우깡이었나 그게? 아, 고래밥은 아무튼 괜찮아요 뭔지 그러면? 아삭하거든 새우깡이. 바나나 근데 킥으로 바꾸시기 그게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입에 녹아요 바나나 킥은. 네. 아 근데 지지자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그런 아, 그 거를 새우깡 먹는 걸? 예, 새우깡 먹고 그걸 아니. 약간 뭐 소탈하다, 뭐 귀엽다고 어. 한대요. 근데 예. 그게 이제 팬덤이에요. 예를 예, 들어서 팬덤이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그 개딸들이 나서 갖고 그냥 진짜 잡아먹을 듯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게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정치는 그 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셀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요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도 좀 그 방송으로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는데 이명웅 팬들 있잖아요. 네. 얼마나 잘해요. 오히려 팬들 때문에 이명웅이 이렇게 이명만 건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네. 좋습니다. 아니 네. 그 상암 그 네. 축구장에서 말이야. 네. 그 오히려 팬들이 네. 오히려 그 나중에 이렇게 휴지 같은 게 쓰레기 있으면 줍고. 줍는다든지 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잖아. 아. 근데 아직까지 정치판의 팬들은 그냥 우리 아무개를 건드려 아, 너 그냥 맹목적이다, 너무. 막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목소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아 저 아줌마는 또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 저런 것도 좀 참고해야지. 이런 심리적 여유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의원님도 저 영웅시대 거기 팬 클럽 아니 저는 아니에요. 맞네. 다른 맞네. 사람 맞네, 누구 맞네. 좋아하시는 아니, 맞네, 좋아하는 맞아. 맞아. 좋아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 또 팬님은 아니 이제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신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노래 잘하잖아요. 네. 자, 그렇게 이명웅 팬임을 다시 네. 한번 입증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그런 이미지 정치는 그게 썩 좋아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특히나 새우깡은 먹지 마라. 이미지 정치 필요하죠. 할수 뭐 있지만. 좋다는 사람 많으니까 뭐 그거 좀 잘 좀 해라.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네, 잘 좀 하라는 말씀이신 것 그러면 같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는 그렇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평가는 어때요? 김문수라는 인물은 저는 잘 알아요. 예. 이 사람은 청렴 결벽의 상징이에요. 결백. 어. 그 다음에 상당히 소탈하고 그 김문수 후보는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났지만 저가 이제 후배 정치인이잖아요. 당신은 이런 게 잘못됐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수용하려는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식과 의식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예. 저는 김문수 지사 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김문수가 일단 이 사람의 머릿속과 가슴속이 맞아야 되는데 네. 왜 그렇게 저 양반이 달라졌을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대화로 물어보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은 그게 지금의 보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보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김문수 저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실제로 그런 부정 축제나 이런 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저는 그분은 모르지만. 시위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알기로는. 이제 그 본인이 난 절대 누구한테도 돈은 안 받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선택한 혹은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좀 자신감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맞다고 생각하면 이게 또 정답이다라는,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고 이제 스스로 너무 좀 과신을 하시는 건 아닌가. 한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는 있죠. 자유민주주의 예, 사회. 예, 근데 그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것도 진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보수라는 의식은 70년대, 80년대의 보수 가치인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그 헌법 가치, 그게 보수잖아요. 헌법 가치를 그 옹호하는 게 지금의 헌법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주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그 기존의 체제를 완전 전복시키는 게 아니라 계속 개혁하고
조정하고 개선하는 게 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예전엔 무슨 민주화 운동이나 민중당, 노동운동 민중당. 굉장히 아주 심하게 했었던 그때는 분이잖아요. 극좌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보수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보수여야 내가 그 과거를 의심받지 않을 테니까는 그런 좀 네.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거는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진솔하고 그런데도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라고 네. 우파들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되는 그 거죠. 의식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나 이건 순전히 개인 생각이니까 지금 경선하고 있죠. 예. 네. 거기 그 선택할 때 지장은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네. 지금 그 인식이 보수는 아닙니다라고 지금 여기 앞에 있어도 면전에다 대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최근에 보여준 모습, 국민들에게 각인된 모습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할 때 꼿꼿하게 앉아 있었던 그 모습. 예. 그게 정말 시각적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보여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날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경선에서 된다라고 네. 하면은 저는 단일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고사될 가능성도 있다. 드랍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탈락한 네. 가장 관심 많이 받았던 홍준표. 네. 이 홍준표 후보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가 이제 조금 관심인데. 근데 좀 이거 마음 아프지 않아요? 요새 정치판에 정말 상도이가 약간 없는 것 같은데 끝나자마자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 홍준표 캠프에 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이 바로 저 김문수 캠프로 갑니다. 이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이번에 이제 경선 쉽지 않았다는 평이 있었고 결과 발표 나기 전부터 이제 뭐 준비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홍 시장도 이제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끝나자마자 나 이제 당 나간다, 일개 시민 하련다 이게 탈당 선언까지 한 서울시민. 거잖아요. 서울 시민 하련다. 네. 예. 그렇게 갔고 네. 혹시 뭐 나경원 후보 측 사람들은 어디 갔나? 나경원 후보도 김문수 쪽으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사실 밑에 있던 사람들은 더 빨리 옮겨가서 움직이고 있었고 네. 나경원 후보의 지지 선언이 어젠가 아마 제 기억에 어젠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본인은 아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홍을 따르던 의원들은 김문수 캠프로 갔지만 홍 시장 당시엔 나랑 좀 만나주지 않을래? 뭐 이렇게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별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예,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3시 빅 이벤트가 있죠.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TV로 생중계가 됩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예. 급하게 하는. 요거는 그래서 민주당 혹은 뭐 다수의 진보 지지하신 분들께서는 이건 이제 무죄 확정이다 이렇게 이제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빨리 넘긴 적도 없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2번이나 심리를 했고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것도 앞당겨서 했고 그리고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잡은 건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법조인들이 일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빨리 된다라는 것은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되는 것이지 네. 뭔가 전체를 다시 바꾸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고 기각되고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판단은 대법원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네. 이게 만약에 상고 기각이 나오지 않으면은 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법부는 사법부고 그다음에 입법부는 입법부고 행정부는 행정부여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그다음에 정당이 상당히 모든 것의 중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로 그 상고 기각이라는 그런 확신이 상당히 크다면은 적어도 외연상으로는 대법원의 그 판결에 그 뭐라 그래 존중하겠다. 뭐 요렇게까지만 하고 끝나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속히 그 판결을 내려주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조속한 판결은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감사하다라는 표현은 네. 하지 말았어야 만약에 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대법원 그 판결이 선거 코앞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어쨌든 끌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적어도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사법부는 살아 있다라는 신뢰감을 주는 판단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감사가 아니라 다행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선거 결과 민주당에서는 뭐 이건 이렇게 빨리 나온 거는 2심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일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이렇게 일각에서는 보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그럼 상고기각이면 바로 무죄 선고고 뭐 판결문도 몇 줄이고 끝날 텐데 네. 그걸 왜 굳이 왜 생중계하냐? 생중계를 하냐? 아 근데 전원합의체 넘어가면 좀 길게 하던데요. 근데 뭐 그렇게 네, 이제 네, 뭐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정읍시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물론 그때는 전원합의체는 아니었는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의 어떤 예고편 같은 판결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 뭐 사후적 해석을 가미해서는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법리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저는 오늘 전원합의체로 이런 법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고 기각임에도 내용은 조금 있을 것이 이제 요즘 또 선거가 다가오고 앞으로도 계속 선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그 얘기를 여기서 한다고요? 완전히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 전원합의체를 한다는 건 판례 법리를 아. 정립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작년 10월에 나온 선고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소부의 판결이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립을 해서 이번에 좀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합이 정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 네. 어떤 분들은 너무 저 생중계 같은 게 헌재만 가니까 우리도 생중계 한번 하자. 뭐 이런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여튼 대법원 판결이 오후 3시요. 네. 3시부터 생중계로 볼 거고 아마 그거 생중계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뭐 잠시 후 한 3시간 후면 답이 좀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 관련 소식도 짧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요거 일단 짧게 제가 전하기만 네. 하고요. 그 또 뒷코너에서 또 요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검찰이 그 사위 관련 사위 특혜 채용이다 해가지고 뇌물죄로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그 기소한 뇌물죄로 기소한 수사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모욕 주기 정치적 목적에 담긴 짜맞추기 수사다. 검찰권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사들을 고발했다. 이런 소식이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검사들을 고발했다.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당신들 진짜 문제 많다. 뭐 네. 이런 이제 취지로 그렇습니다. 검사들 고발한 것 같고 또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돼서도 수사가 좀 갑니까? 네, 요게 참 그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검찰이 그 여사의 옷값 출처가 청와대의 특활비였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이건 뭐 이 정도 소식 전해드리면 되겠죠? 이게 샤넬 자켓이잖아요. 예. 그 샤넬 네. 백보다 자켓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다고요. 예. 자켓이 보통 1,000만 원대. 그래요? 네. 자켓 하나에? 그럼요. 네. 근데 그래요? 이거는 또 그것도 봐야 돼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건데 네. 지금 관련돼서 개헌과 관련된 문건들이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 돼서 봉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선례가 될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하는 방안 당연히 있고 네. 그렇게 신청했을 때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되겠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개인이 계산을 해서 저기 비용을 지불했으면 뭐 영수증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제시하면은 이렇게까지 이게 다 지금 권력과 관련돼서 서로 진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네. 아직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경험 역사가 좀 짧은가요? 계속해서 선례가 만들어져야 될 게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회에 헬기가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힘이 아니다. 국민의 힘이다라는 건 분명해요. 네. 그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인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이제 그 국민의 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거듭나야죠. 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여기서 그러면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에 정치용장 김용남 그리고 장윤선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